여러분, 7년 동안 쌓이고 또 쌓인 긴장과 설렘이 한순간에 폭발한 바로 그 장면, 눈앞에서 꿈처럼 펼쳐졌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사실 이 대결을 기다린 한국 야구 팬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기다림이 단순히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마치 속에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매일같이 타오르는 갈증이었다는 점을 아시나요? 이정우와 메릴 켈리, 이 두 이름은 이미 KBO 시절부터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율이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재현되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7년은 결코 짧지 않았죠. 그 사이에 팬들은 몇 번이나 과연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운명이라는 퍼즐이 맞춰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14일 드디어 그 퍼즐이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정우가 처음으로 4번 타순에 이름을 올린 그날 마운드 위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켈리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드라마틱한데 그 순간을 바라보는 수만 명. 관중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타악기처럼 쿵쾅거리며 경기장 천장을 울려댔습니다. 이정우라는 이름은 원래 타격 정확도로 더 많이 회자됐습니다. 2024년 메이저리그 데뷔 초기 그는 1번이나 3번 타순에서 리드오프 혹은 테이블 세터 역할을 맡으며 출루 본능으로 불렸죠. 그런데 올 시즌 들어 팀은 그에게 새로운 운명을 건네주었습니다. 4번, 그러니까 흔히 클린업이라 부르는 자리입니다. 4번은 단순히 가운데가 아니라 경기가 위태로워지는 찰나에 방망이를 꽂아 넣어 흐름을 뒤바꾸는 자리, 망설이면 안 되는 자리, 한 방으로 모든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팀이 우리를 구원해달라며 올려놓는 왕좌 같은 곳이죠. 그런 자리에 이정우를 선택했다는 사실만 봐도 감독진이 그에게 거는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정우 스스로도 내가 중심이다라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책임감이 무겁지만 그 무게가 힘이 된다라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그 담담함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밤, 수없이 많은 훈련과 분석을 통해 자신을 단련해온 의지가 숨어 있었죠. 반면 켈리는 어떨까요?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고 KBO 마운드를 주름잡던 시절 켈리는 강철 사령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50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내리꽂으면서도 유리처럼 섬세한 체인지업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연거푸 빼앗았기 때문이었죠. 4년간 48승, 그리고 탈삼진왕, 우승 반지까지 거머쥔 그의 업적은 지금도 역수출. 성공 스토리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2019년 귀국 한 뒤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마이너 계약으로 내몰리는 외국인 출신 선수도 있지만 켈리는 달랐습니다. 데뷔 첫 해부터 애리조나 선발 로테이션에 당당히 포함되더니 매 두 자릿수 승수를 챙기며 믿고 보는 이 선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위기관리 능력은 가히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주자가 2, 3루에 몰려도 켈리는 대부분 한숨 돌리고 다시 공을 들여다본 뒤 포수 미트가 살짝 움직이는 그 틈에 체인지업을 찌르거나 바깥쪽으로 투심을 훅 긁어내며 타자의 배트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 켈리가 이번엔 또 다른 한국 타자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과거 자신과 악연에 가까운 인연을 살짝 품고 있는 이정우를요. 2017년과 2018년 KBO 기록을 들춰보면 둘은 총 15타석 맞대결에서 무려 7안타, 타율 4할대 중반, 장타율을 가늠하는 지표. OPS가 1.26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남겼습니다. 켈리가 아무리 전술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 해도 이정우는 희한하리만치 켈리의 공만 보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궁합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궤적을 꿰뚫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합이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도가니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회 초 2사 1루 상황. 이정우가 번트를 댔을 때 많은 팬들이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4번 타자가 번트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때로는 기습번트가 마운드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심리전이라는 걸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는 포수 앞 땅볼로 잡혔지만 켈리는 첫 타석에서부터 이미지가 흔들린 것을 숨길 수 없었죠. 타자의 방망이가 때로는 곡괭이처럼 투수의 멘탈을 파고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3회 말 1사 1루. 이번엔 켈리가 낮은 체인지업을 던졌습니다. 시속 약 142km가 살짝 넘은 공, 스트라이크 존 바로 아래, 타자 입장에서는 흔히 배트를 내려찍거나 헛스윙하기 딱 좋은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마치 세상 모든 시간이 느린 재생으로 돌변한 것처럼 몸을 살짝 뒤로 젖힌 뒤 오른손 손목으로 배트를 유연하게 돌려 공을 탁 찍어 미는 듯한 스윙을 펼쳤습니다.
타구는 순간 파르르 떨며 파고들더니 우익수 앞으로 낮게 깔리는 탄도로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터지는 함성, 1루 주자는 물이라도 튀긴 듯 3루를 향해 미끄러지듯 질주, 그리고 켈리의 고개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7년이라는 기다림에 불을 붙이는 휘발유가 됐습니다. 아, 역시 둘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야구는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회 세 번째 맞대결. 켈리는 이번에 고속포심을 위쪽으로 던졌습니다. 직구의 속도는 체인지업보다 빨랐고 존의 위쪽 테두리를 스치며 올라가는 궤적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조기 시즌을 마감하며 생긴 트라우마를 이미 잊은 듯 그는 방망이를 내리꽂듯 휘둘렀습니다. 다만 타구는 살짝 미끄러져 좌익수 쪽으로 높게 떴고 결국 잡혀버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두 번째 타석에서 이미 안타 하나를 만들어 켈리를 다시 공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켈리는 이날 7이닝 1실점 8탈 3진이라는 눈부신 성적표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투구였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켈리는 유독 이정우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는 늘 날 어렵게 만든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하게 섞인 긴장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정우 역시 켈리 선배는 여전히 날카롭다. 하지만 그 공을 이겨내야 내가 진짜 중심타자라며 웃음 섞인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해외 중계진도 흥미롭다는 듯 과거 KBO 맞대결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글로벌 무대에서 스토리텔링의 원천이 되는 순간이었죠. 혹자는 두 선수의 일대기가 한편의 스포츠 영화 같다라고 평했고 또 다른 해설자는 오늘 장면은 단순한 경기 기록이 아니라 한국 야구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와 함께 성장한 두 선수의 심장이 교차한 순간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켈리가 한국에서 얻은 무형의 자산, 그리고 이정우가 한국에서 무대 체력을 찬찬히 쌓아올린 내공이 그대로 맞부딪힌 장면이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도 충분히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상상해봅시다. 만약 이정우가 4번 타순으로 계속 자리 잡고 켈리가 또 다른 경기에서 그를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격폼 분석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최근 엉덩이 회전 속도를 0.03초 더 끌어올렸다고 귀띔합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장타 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특히 몸쪽 공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반면 켈리는 체인지업 그립을 한층 숨기는 방법을 개발해 공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을 시청자조차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만남이 주는 서스펜스는 그래서 더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메이저리그의 한국 타선이 중심타자로 기용되고 한국 출신 투수가 당당히 순환 로테이션을 지키는 풍경이 이제 더는 특별 뉴스가 아니게 됐다는 사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해외 팬들은 한국 선수들은 컨택 위주라서 장타는 힘들다라거나 투수는 일본이 강세라는 편견을 쉽게 내세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전광판이 이정우 타석을 소개하면서 클러치 히터라는 문구를 뿜어냈고 애리조나 관중석에서는 켈리 이름이 호명될 때 코리안 커넥션이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의미 깊은 이유는 단지 이정우가 안타를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야구라는 거대한 뿌리가 국경을 넘어 맏형과 막내가 다시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 모든 서사가 한 줄기 빛처럼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이정우가 4번 타자라는 무게를 감당하며 방망이를 들어 올릴 때마다 백스톱 뒤에서 웅성거리던 팬들은 자신의 가슴으로 그 무게를 함께 들고 있었고 켈리가 공을 꺼내 들고 포수 밑을 노려보는 순간 마운드 위의 정적은 관중석의 숨소리조차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이듯 짧은 정적이 깨지자마자 공이 포수 밑에 꽂히는 파열음이 경기장을 울렸고 그 파열음은 곧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정우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투수와 맞설 것이고 켈리 또한 더 많은 타자를 상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만날 때마다 팬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번에 떠올리며 설렘으로 손을 모을 겁니다. 한국 야구의 기술, 근성, 그리고 감동이 어떻게 세계 최고 무대에서 발현되는지 두 선수는 몸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명은 기록의 형태로 남아 통계 사이트를 빽빽하게 채울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야기꾼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한국 야구의 수준이 정말 그렇게 높아졌어? 라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의 이 장면을 말해주세요. 4번 타자 이정우가 역수출 투수 켈리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정중앙에서 다시 해냈다고. 그리고 그 순간을 가득 채운 관중의 함성이
한국 야구가 외치는 자부심의 메아리였다고요. 우리도 함께 외쳐야겠죠. 다음 경기 또 만나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